언니 살려줘.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 이상해. 차가운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여동생의 떨리는 목소리.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당장 끊어! 언니 도와줘. 여긴 정말. 뚝. 특임대 출신 현직 여군인 김서연 중사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9살 여동생 서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동생을 구하기 위해 한 여군이 벌인 놀라운 복수극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해지실 거예요. 지금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김서연 중사, 올해 31살로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인 707 특임대에서 5년 복무 후 현재는 일반 부대로 전속되어 근무하고 있어요. 키 168cm에 단단한 근육질 몸매. 그녀를 보면 누구나 저 사람과는 싸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죠. 중사님, 오늘도 훈련병들이 중사님 때문에 벌벌 떨던데요? 아이고, 그래도 나름 봐주는 거야. 특임대에서 받은 훈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서연은 부대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자였어요.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9살 여동생 김서은이었어요. 두 자매는 언니가 15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할머니마저 서은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정말 둘뿐이 되었죠. 언니, 군대 생활 힘들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언니는 내가 있어서 더 힘이 나는 걸.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언니도 행복해야지. 우리 둘 다 행복할 거야. 이런 대화를 하루도 빠짐없이 나누는 자매였습니다. 서연은 부대에서도 동생 자랑을 할 정도로 서은이를 아꼈고 서은이 역시 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죠. 그런데 지난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9시에 서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띠리리리, 띠리리리.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서은이가 왜 전화를 안 받지? 잠들었나? 서연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친구들과 놀고 있겠거니 하며 문자를 보냈어요. 서은아, 전화 안 받는구나. 내일 통화하자, 사랑해. 하지만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 날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날 서연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상해, 서은이는 절대 이렇게 연락 안 하는 애가 아닌데. 사흘째 된 날 서연은 참을 수 없어서 곧바로 서은이가 다니는 학교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나 서은이 언니야. 아, 언니, 안녕하세요. 혹시 서은이 봤어? 며칠째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돼서. 전화 너머 민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언니, 그게 서은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뭐라고? 사실 일주일 전부터 학교에 안 나와요. 저희도 어디 갔는지 몰라서.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일주일째라고. 왜 진작말 안 했어? 죄송해요. 서은이가 휴학한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는 줄 알았어요. 휴학? 서은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민지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사실 서은이가 요즘 좀 이상했어요. 서연은 즉시 부대에 긴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중사님, 가족 응급 상황입니다. 제발 즉시 휴가 승인 좀 부탁드립니다. 서연의 절박한 표정을 본 부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바로 승인해 주었어요. 중사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 풍경이 스쳐가는 동안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난 민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언니, 서은이가 한 달 전부터 정말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는데? 자세히 말해봐. 민지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갑자기 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기성 종교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 종교라고?
그게 참된 가족의 품이라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종교 모임인 줄 알았는데 민지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요 언니, 서은이가 보여준 SNS 페이지예요. 핸드폰 화면에는 온통 달콤한 문구들이 가득했어요. 외로운 영혼들을 위한 따뜻한 안식처로서 진정한 사랑을 찾아드립니다. 가족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드립니다. 서연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게시글이 눈에 띄었어요. 민지야, 이것 좀 봐.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족이 없는 외로운 청춘들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야? 그 김 목사라는 사람이 그 모임의 리더예요. 서은이가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거렸어요. 서연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서은이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 드디어 진짜 가족을 만났다고. 그리고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했고, 그 후로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지 않으신가요?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잠시 그분들과 함께 지낼 거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서연은 곧바로 그 참된 가족의 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공식적인 정보를 거의 찾을 수 없었어요. 이상해, 정상적인 종교단체라면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특임대에서 배운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해서 깊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충격적인 글을 발견했어요. 참된 가족의 품 피해자 가족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서연은 즉시 그 글 작성자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더니 3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참된 가족의 품 관련해서 연락 주신 분 맞나요? 맞습니다. 혹시 또 피해자가 생긴 건가요? 전화 너머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거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어떤 곳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곳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서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이비 종교라고요? 네, 경기도 깊은 산골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을 유인해서 감금시켜 놓고 세뇌시켜요. 저희 아들도 벌써 8개월째. 남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8개월째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성인이니까 본인 의사라고. 수사는 진행 중인데 언제 끝날지. 서연의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습니다. 혹시 다른 피해자 가족분들도 계신가요? 네, 저희끼리 모임이 있는데 지금 모두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날 오후 서연은 피해자 가족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카페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지친 얼굴이었어요. 그 김 목사라는 자가 수법이 교묘해요.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도 23인데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접근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데요? 처음에는 길에서 설문조사한다고 접근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고 꿰어내죠. 다른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군대 제대하고 사회 적응 못하고 있을 때 당했어요.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며 꼬드긴 거죠.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서연이 더 깊이 조사한 결과 그 사이비 집단의 치밀한 수법이 드러났어요. 주로 SNS나 학교 근처에서 외로워 보이는 젊은이들을 관찰하다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접근하는 거였죠. 그럼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쁘게 훈련받느라 동생과 소통이 줄어들었던 시기, 동생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내가 너무 바빠서 서은이 마음을 몰라줬구나.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는데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언니, 서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서은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언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언니 나 잘못한 것 같아. 여기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 거기 어디야? 언니가 갈 테니까 주소 말해봐, 빨리.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아, 또 외부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야? 몇 번 말했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너를 속이는 악마들이라고! 아니에요. 제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니네 언니, 그 언니가 진짜 널 사랑했다면 왜 널 혼자 두고 군대에 갔을까? 너의 진짜 가족은 우리야! 아니에요, 언니는. 조용히 해! 당장 전화 끊어! 언니 살려줘.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정말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언니는 온몸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하지만 서연은 감정을 억눌렀죠.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해결될 게 없었으니까요.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로 생각합니다.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기도 가평군 깊은 산골이에요. 정확한 주소는 잠시만요. 한 아버지가 수첩을 뒤지더니 주소를 알려줬어요. 여기요. 하지만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어떻게 됐는데요? 문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주변에 CCTV도 있고 큰 개들도 키우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요새처럼 만들어놨어요. 서연은 생각을 정리했고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그곳 내부 구조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희 딸이 탈출했던 적이 있어요.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탈출이라고요? 네, 3개월 전에. 하지만 이틀 만에 다시 잡혀갔어요. 그때 딸이 말해준 게 있는데 아주머니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2층이고 1층은 공동생활 공간, 2층은 개인 방들이에요. 뒷문이 하나 있는데 밤에는 경비가 없다고 했어요. 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낮에는 항상 순찰하며 지켜보고 있고 밤에는 방문을 잠가버린대요. 핸드폰은 당연히 압수당하고. 서연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간 잠입 작전이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혼자 가실 거예요? 너무 위험한데. 괜찮습니다. 저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날 밤 서연은 필요한 장비들을 준비했죠. 검은색 전술복, 3단봉, 로프, 그리고 만약의 상황을 위한 호신용 스프레이까지. 자정이 넘어서 서연은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깊은 산길을 차로 올라가는 동안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전부 박살내주겠어. 서은아, 언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새벽 2시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낡은 2층 건물이 보였어요. 참된 가족의 품, 간판이 음산하게 걸려 있었죠. 서연은 차를 멀리 주차하고 도보로 접근했습니다. 담장 주변을 정찰하니 뒤쪽에 CCTV 사각지대가 있었어요. 역시 완벽한 보안은 없어. 서연에게 담장을 넘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고양이처럼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왈왈왈 큰 개 2마리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젠장. 서연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개들이 더 가까이 오기 전에 건물 벽면으로 피해야 했어요.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 근처로 이동했더니 다행히 개들은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죠. 휴, 이제 진짜 시작이야. 2층 창문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지만 한 방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조심스럽게 창문을 들여다보니 서은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무언가를 끙끙거리며 쓰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히 보니 편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서은이가 고개를 들고 창문 쪽을 보더니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언니, 진짜 언니야? 서은이가 입모양으로 말하며 손가락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서은이가 안에서 창문을 열어줬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야? 이게 꿈이야? 꿈이긴. 언니가 널 데리러 왔어. 동생이 언니를 와락 껴안았어요. 그새 동생은 마니아위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괜찮아. 아무 일 없었으면 된 거야.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은아, 아직도 안 자니? 내일 새벽 기도회 있는데. 남자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재빨리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똑똑똑. 서은아, 나야, 김 전도사. 아, 네, 잠깐만요. 서은이가 문을 열었는데 30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왜 아직도 불을 켜고 있어? 규칙 잊었니? 죄송해요.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편지? 누구한테? 김 전도사가 서은이의 책상을 확인했어요. 또 네 언니한테 편지 쓰는 거야? 몇 번 말했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잊어야 한다고. 하지만은 무슨, 내일 목사님께 말씀드려야겠네. 그 순간 서연이 커튼 뒤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말씀드린다고? 김 전도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야? 어떻게 여기에? 나는 서은이 언니야. 그리고 니들이 내 동생한테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 김 전도사가 문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서연이 한 걸음에 그를 막아섰어요. 어디 가려고? 도움을. 침입자가 있어요. 김 전도사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서연의 손이 그의 목을 눌렀습니다. 기절시키지는 않았지만 소리를 낼 수 없게 했죠. 닥치고 있어. 서은아, 가방에 필요한 것만 챙겨. 응, 언니. 하지만 김 전도사의 소리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서은아, 창문으로 나가자. 근데 언니, 너무 높은데? 걱정 마, 언니를 믿어. 서연은 로프를 창문에 고정시키고 서은이를 먼저 내려보냈고 자신도 내려오려는 순간, 어이, 거기서. 1층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앞서 있는 50대 남자가 바로 김 목사였어요. 감히 우리 성역에 침입해서 우리 가족을 납치하려 해? 서연이 땅에 착지하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가족이 사람을 감금해? 그 아이는 자발적으로 우리를 찾아온 거야. 밖에서 외롭게 살던 아이를 우리가 구원해 준 거라고. 구원? 전화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게 구원이야? 김 목사 뒤로 대여섯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어요. 모두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서은아, 언니 뒤로 와. 응, 언니. 김 목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참나, 여자 혼자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조용히 돌아가, 그럼 봐줄게. 뭐? 조용히 돌아가라고?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 동생한테 뭘 했는지부터 말해봐. 뭘 했다니? 우리는 사랑으로. 사랑은 무슨, 사람을 세뇌시키고 감금시키는 게 사랑이야? 그 순간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지만 서연의 정확한 가격에 바로 쓰러졌어요. 으악! 두 번째, 세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병기인 서연 앞에서는 아무리 남자라도 급소를 맞고는 버틸 수가 없었죠. 이 여자 뭐야? 나머지 남자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 목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당신, 설마 군인이야? 맞아, 대한민국 육군 707 특임대야. 내 별명은 살아있는 인간병기고. 서연이 한 걸음씩 김 목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애는 내 유일한 가족이고 내 목숨이야. 잠깐. 우리끼리 얘기해보자. 서은이한테는 정말 잘해줬어. 밥도 잘 챙겨주고. 밥 잘 챙겨준다고 사람을 감금시켜도 되는 거야? 서연이 김 목사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내 동생이 몇 번이나 나가고 싶다고 했는데 왜 못 나가게 했어? 그건 밖에 나가면 다시 외로워질까봐. 그런 건 본인이 정할 일이지 니까짓게 정할 일이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에 실린 분노에 김 목사가 벌벌 떨었어요. 그때 서은이가 서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해. 빨리 여기서 나가자. 서은아. 언니 나 정말 무서웠어. 이 사람들이 계속. 밖에는 널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언니는 널 버린 거다라고 했거든. 근데 언니가 정말 왔어. 언니는 나를 버린 게 아니었는데. 서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가 날 찾으러 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
언니는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당연하지. 언니가 널 어떻게 포기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김 목사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거든요. 안 돼. 서은이는 이미 우리 가족이야.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행복하게? 서연이 서은이를 바라봤어요. 서은아, 정말 여기서 행복했어? 아니, 절대. 매일 울었어. 언니 생각하면서. 서은이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냈어요. 이것 봐, 언니. 내가 매일 쓴 편지야. 언니한테 보내지 못한. 편지에는 서은이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나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어. 이 사람들이 자꾸 언니 욕을 해. 언니는 나를 버렸다고. 진짜 가족은 자기들이라고 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언니는 분명 날 찾으러 올 거야. 서연은 편지를 읽고 김 목사를 죽일 듯이 노려봤어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행복이야? 내 동생이 매일 울면서 편지를 쓰는 게. 그건. 이제 경찰에 신고할 거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구출하고. 서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안 돼. 김 목사가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서연의 발차기 한 방에 바로 제압당했어요. 경찰입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에 여러 명이 감금당해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지금 즉시 출동해 주세요. 30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1시간 후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은 모두 끌려갔습니다. 동생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 9명도 모두 구출되었습니다. 김 목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되었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차 안에서 서연은 동생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서은아, 많이 무서웠지? 언니가 늦어서 미안해. 아니야, 언니. 언니가 올 줄 알았어. 언니는 항상 약속을 지키잖아. 앞으로는 뭐든지 언니한테 먼저 말해줄래? 외로워도 힘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알겠지? 응, 근데 언니. 왜? 나 정말 바보였지? 언니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가족이라는 말에 넘어갔을까? 서연이 서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바보 아니야. 내가 외로웠던 거잖아. 언니가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언니 잘못 아니야. 언니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 나도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야. 이미 충분히 강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언니를 믿고 기다려줬잖아. 언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내 소중한 동생. 그 후 서은이는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갔어요. 트라우마 치료도 받으면서 점점 건강해졌죠. 서연은 동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울 근처 부대로 전속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서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뭐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언니는 내가 행복하면 돼. 그럼 언니랑 같이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집에서 수다 떨기. 좋아.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지금도 두 자매는 매일 통화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은이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 해요. 언니, 나도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싶어. 정말? 응, 내가 겪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서연은 동생이 자랑스러웠어요.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진 서은이를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서은이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의심스러운 종교나 단체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도와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